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중요한 갈림길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셀트리온 그룹주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중요한 고비점에 추가 하락인가. 두 번째, 미국 시장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세 번째, 지난주 외국인 7조 3천억 매도 이유는.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대응 전략은. 자, 미국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2%씩 폭락하는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약간의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심,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게임스탑이죠. 예, 미국의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승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과열 우려감 이런 것도 좀 내비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시장의 연준은 예상을 했던 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사실 2023년 이후다 이런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못 박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좀 올라가는 상황에 나오잖아요.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미국 연준의 자산도 많아지는 상황이죠. 연준이 자산을 그만큼 채권들을 사들이면서 자산을 늘린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특별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조금 컸다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이제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좀 상승 이런 부분에 따른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남은 것은 바이든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바로 실행이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VIX 지수,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는 약간의 후행성입니다. 많이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금은 내려오고 있어요. 주가도 이렇게 좀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도 금요일날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도 3%, 코스닥도 3%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상당히 좀 우려심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여러분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매물 부담 차트인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기간부터 현재까지 밑에 거래량들이 원래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가격대별로 옆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 부담 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수가 얼마 가격대일 때 거래량이 많았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라인이잖아요. 예, 이 가격대에 지금 거래량이 그동안 거래량의 18.82%에서 가장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가격대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는 이야기는 이 기간 동안, 이 전체 기간 동안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주가가 좀 세우는 모습이 나오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거래량은 대부분 주도 세력의 거래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끌어올린다는 상태에서 2차 상승을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은 첫 번째,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 단계 추가 상승을 위해서 여기서 다시 매수의 힘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즉 2850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가격대에 내려오게 된다면 주도 세력들의 본전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방어를 하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런 개념으로도 첫 번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왔는데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는데 본전이 됐는데 아이고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손해 더 보기 싫어서 이제 여기서 다시 추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완전히 추세가 꺾이면서 폭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 기술적인 차트만 보고는 해석이 좀 불가능하죠. 이에 따라서
이 최대의 매물 부담 차트 가격대에 왔을 때 주가가 저지가 될 것이냐, 바닥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앞으로의 펀더멘탈을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 이런 측면이라면은 이 매물, 최대 매물 가격대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바닥이 확인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죠. 그렇다 해서 정확하게 뭐 2850까지 내려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구축이 돼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288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도 된다. 여기서 한 100포인트죠, 그죠? 예,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최대의 마지노선은 여기 2850선 정도에서 버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현재 가격대가 최대 매물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크게 안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코스닥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모습.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좀 이탈이 되게 나면은 한 단계 더 추가적인 하락이 와서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매물 부담을 한번 해석을 할 때는 어쨌든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특히 거의 다 내려왔다는 측면이고, 지수 측면에서는 코스피는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선이 버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매물 부담 차트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차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좀 결과적인 사후적인 특성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단 그러나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매물 부담 차트를 한번 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6조 7천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약 6천억 이렇게 팔았잖아요. 7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뭐 기관들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특히 1월달 들어서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사실 첫 번째는 우리 시장이 1월 초까지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 만큼 또 우리 시장 쪽으로 외국인들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측면이죠. 블랙락이 운영하는 MSCI 우리나라 지수 계좌를 보시면은 증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 계속 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즉 우리나라 시장 쪽에 집중하는 자금에 외국인 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측면이죠.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아시아 이머징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돈이 지금 우리 시장 쪽으로 이머징 국가 쪽으로 잘 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자금들이 들어오긴 그런 상태다. 그러나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또 외국인 매수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으로 가겠죠. 특히 패시브 자금들은 어느 정도 팔아놓은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크게 매물이 나올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액티브 자금들은 이렇게 되면 더더욱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많이 산 쪽을 보면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헬스,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하는 외국인들의 지난주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삼성전자, LG와 기아차, 삼성 SDI, SK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LG전자, 카카오, 현대차까지 해서 네이버까지 해서 나머지 주도주 맥락군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 이런 측면이죠.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로 먼저 나갔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현대차 등 자동차, LG화학 등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조금 주춤거리게 만들고 바이오 쪽으로 좀 나오는 이러한 분위기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 구도는 기존의 유동성 장세의 성격에서 이제는 좀 더 압축돼 들어가는 실적 장세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시간을 좀 끌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종목별로는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압축되면서 좀 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전히 EPS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이익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익 구조 베이스보다는 여기서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시장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지지 라인선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한번 꺾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지난 금요일이 중요한 고비였는데 음봉으로 좀 처지는 모습으로 해서 역시 이 라인에서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LG화학도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시간을 좀 끌다가 한 단계씩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려간다 해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가격대일 것이다. SDI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이버는 이제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카카오도 한번 치고 나갔다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기보다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 끄는 과정이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밀리면 뭐 지지 라인이 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리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확실히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려놓은 상태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가능성이죠. 따라서 미리 선 조정을 받았던 셀트리온 이런 쪽에서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 이제는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위원회 단계가 2월 5일날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거의 뭐 형식적인 것이니까 2월 5일날 바로 조건부 허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삼상을 하기로 한 조건부 허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레키로나주가 삼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임상 3상을 이미 착수를 했죠. 그렇습니다. 임상 2상보다 대상자 수가 3.5배 이상 늘어나면서 1772명 정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권고했던 대로 정상이 발현한 지 5일 정도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경증이든 중등증이든 중증이든 제한을 두지 않고 투약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10여 개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자 모집도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3상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결과들을, 자료들을, 데이터를 내놓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레키로나주가 다음 주 들어가면서 지금 회사에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그리고 또 유럽 쪽에 긴급 사용 승인 쪽에 신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1425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27일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가 11만 주나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주식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일주일 동안 움직임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모습인데 반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많이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의 486억의 매수 우위, 공매도도 많이 줄었어요. 27일 기준으로 13만 4천 주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시 개인들이 많이 파는 모습, 외국인들은 오히려 사는 모습, 이러한 측면이고, 헬스케어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올렸잖아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우려하실 필요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고, 현재 나오는 모든 증권사들의 자료들은, 셀트리온 그룹과 관련된 자료들은 레키로나주의 부분을 거의 다 제외시킨 데이터들이기 때문에요. 여기다 레키로나주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는 제약은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지난주에 음봉이 금요일날도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매도는 줄고 있는 상태다. 제약은 워낙 바닥인 상태다. 이런 측면인데요. 일단 조금 이탈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격대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레키로나주 때문에 상당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자, 셀트리온의 이 레키로나주는 원래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한 이 레키로나주는 분명히 3상을 전제로 해서 조건을 해서 지금 허가가 나오는 과정이고,
또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3상을 조건으로 한 상태에서 긴급 사용 승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가 나온 다음에 문제는 3상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확실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기존의 치료제보다는 확실하다 이런 결과들이 도출이 되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는 그냥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이 레키로나주 부분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가는 길을 가게 놔두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4분기와 그리고 또 레키로나주를 제외한 부분의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여전히 뭐 헬스케어도 올해 2021년 2조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잖아요. 셀트리온도 21년에 약 2조 8천억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회사만 합쳐도 거의 5조의 매출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역시 올해 핵심은 램시마 SC와 유플리마다 이렇게 계속 강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순항 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나왔지만 특히 제약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리는 이러한 전략이 돼야 되고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받으나 이 시장 전체적인 조정 과정 다음에 나타나는 시장은 바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문제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